대원들입니다. 젊은 소대 대원들은 생활안전, 그 외에 응급처치 및 각 분야의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전문 강사들입니다. 자, 대원님들 차렷, 경례. 오늘 배우시게 될 거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가 어떤 건지 좀 보실게요. 저희 활동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응급처치 교육은 심폐소생술과 그 다음에 이물질에 의해서 기도가 막혔을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 그 다음에 외상응급처치법 간단하게 PPT를 보시고 실습 위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응급처치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응급처치란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즉각적이고 임시적이고, 그리고 목적은 2차 추가 손상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 병원에 가셔서 당연히 전문적인 의사의 치료를 받으셔야 되죠. 하지만 가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줌으로써 이 환자가 생명을 유지하고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응급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시게 된 심폐소생술도 이 응급처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멈추어진 심장과 정지된 호흡을 되살리는 하나의 기술을 배우시는 겁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심장마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먼저 심실세동이라는 게 있죠. 우리 심장이, 선생님들 저기 왼손 주먹 가볍게 한번 접으시고요. 정 가운데다 가슴에 대보세요. 자, 이 위치가 선생님들의 심장의 위치고 이 주먹의 크기가 심장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 가운데서 밑에 부분이 왼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 심장은요, 4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방과 심실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주로 심실 쪽에서 세동이 많이 일어나는 게 심실세동인데요. 그럼 세동이 무엇이냐? 심장이 어떻습니까? 펌프질을 꽉꽉 힘차게 해줘야죠.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다 전달해줘야 피 속에 있는 산소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공급이 되면서 뇌손상에 입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세동이라는 것은 파르르 심장이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왜 위험하냐? 파르르 떨다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립니다. 즉 심정지 직전의 상황이 심실세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전사고나 익수사고, 순환구조되니까, 자, 익수사고 호흡곤란이 왜 오는지 잠깐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호흡할 때 이 기관지를 통해서 기관으로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기관의 끝에 포도송이처럼 폐포라는 것이 달려있고요. 아주 미세한 융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폐가 물에 차버리죠. 이 폐포에 있는 융털이, 미세한 융털이 물에 젖게 되면요,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 호흡할 때 들어가는 산소와 몸 안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게 이 폐포와 모세혈관인데, 물에 젖게 되면 결국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정지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외 약물사고, 외상, 추락사고 거의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추락사고나 교통사고 이런 걸로 폐에 피가 차게 되는 경우도 폐포가 젖으면서 호흡곤란으로 심정지가 오는 겁니다. 그 외에 알러지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MBC 드라마에서 구혜선 씨가 중도 하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드라마에 나오다. 그분이 이 급성 알러지로 인한 아나플라시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기도가 완전히 다 막혀서 숨을 못 쉬게 되면서 호흡곤란으로 또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오게 되는데요. 자, 심장이 딱 멈췄다. 그 순간을 임상적 사망으로 놓고 보면은요, 4분이 지나게 되면 뇌세포가 손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왜 4분이 될까요? 왜 4분부터 뇌세포가 손상이 시작될까요? 자, 4분, 예. 산소 공급이 안 돼. 4분까지는요, 몸속에 잔류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가 되지만 4분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뇌세포가 손상이 시작이 되죠. 6분이 지나게 되면 심각한 뇌손상이 있고, 10분이 지나게 되면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한 사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뇌세포는 한번 손상이 되면 절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셨다. 이분 언제 쓰러졌는지 저희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발견한 시점에서 이 4분을 골든타임으로 잡고 4분 안에 응급처치를 한다 생각하시고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 4분의 기적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심정지 환자 소생률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한 5% 정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8.5%에서 10%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6% 이상이 나오는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좀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소생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5%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다.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연결고리가 확실히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심정지를 예방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쓰러진 환자가 있다. 빨리 발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속하게 119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심폐소생술, 오늘 배우시게 될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전문소생술이라서 병원과 응급 부조의 통합 치료가 이루어졌고, 이 5가지 원이요, 한 가지라도 떨어져 있게 되면은 소생률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인, 즉 선생님들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 4번째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병원에서 전문 의료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우선 쓰러져 있는 환자를 발견하셨다. CCC라고 합니다. 현장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쪽에 쓰러져 있는 환자가 있다. 주변에 너무 위험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무조건 이 환자 구하겠다고 뛰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다 하시고 괜찮다 하시면 재빨리 뛰어 들어가신 다음에 빠른 119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119 신고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쓰러져 있는 환자 현장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 제일 먼저 의식 확인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육안으로 보시기에 쓰러져 있는 환자를 보실 때 정말 주무시는 건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되세요? 안 돼요. 모릅니다. 의식 확인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게 사람의 어깨입니다. 어깨를 두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은지 괜찮으십니까?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말을 시켜보는 두 손 들고 자,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지체하지 마시고 119를 신고하십시오. 빠른 신고만이 이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건데요. 요즘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어떠세요? 영상통화 있죠. 119에 무조건 신고하시면 그쪽에 전화 상담원께서 이분한테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해라, 아니면은 119 구급대가 갈 때까지 만지지 말고 현장을 보존해라, 이런 걸 다 알려드립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무조건 119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19 신고를 하신 다음에 일단 해놓으신 다음에 이 환자가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 사람한테 오감이라는 게 있죠. 내 얼굴을 환자 얼굴에 가까이 대고 숨결이 느껴지는지 소리가 들리는지 눈으로는 가슴과 배가 올라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압박 위치를 잡으시는데요. 우리 대원님들 조금 앞으로 나와서 위치 한번 해주실게요. 자, 손 쭉 내밀어 보세요. 우리 몸에 꿈치라는 표현을 쓰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꿈치라는 표현 어디 있을까요? 발꿈치. 또 있죠. 그렇죠. 손꿈치, 발꿈치 있는데요. 이 손에도 꿈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손꿈치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 부분이 정확하게 가슴 가운데 흉골뼈와 유두관선이 만나는 가운데가 압박 지점이 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30회를 우선 압박을 해주시는데요. 30회,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즉 1초에 2번 속도로 계속 눌러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압박을 충분히 50을 했으면 올라오는 것도 이완도 50이 되게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누르는 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눌렀으면 다시 이완이 충분히 된 다음에 다시 눌러줄 수 있게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깊이는 5cm 정도입니다. 자, 우리 가슴 밑에 바로 심장이 있나요? 아니죠. 흉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넓적한 손바닥만한 뼈가 있고 그 밑에 심장이 있습니다. 결국 뼈를 압박함으로써 심장을 같이 압박해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가슴 두께의 3분의 1 이상, 즉 5cm 이상 내려가게끔 눌러주셔야 하고요. 압박을 하실 때 푸시함감 있는 푹신푹신한 곳에서 해주시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르는 만큼 밑으로 다 흡수가 돼버리죠. 반드시 평평하고 딱딱한 곳에 놓고서 가슴 압박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 하시다가 잠깐 상황에 의해서 멈추는 경우에 절대 10초가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열어주셔야 돼요. 인공호흡을 하려면 기도를 열어주시는데 인공호흡 하는 자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머리 쪽에 있는 손날을 보세요. 손날을 이마에다 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쪽 손 2개로 턱을 완전히 들어주시고 손끝을 막아주세요. 손가락으로 손끝을 막아주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풀어보세요. 자, 후 1초 정도를 불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 막으셨죠? 코 막은 상태에서 후 1초 붑니다. 자, 다시 뛰고 1초 뛰고 다시 한번 후 1초. 자, 인공호흡은요 1초씩 2번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바람의 세기 정도는 내 입안에 있는 공기 정도로 가볍게 해주셔야지 이게 세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확 세게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공기가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다 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위가 부풀고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이 역류하면서 막 넘어오거나 혹은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 위아래에 있는 공기를 다 빼고서 다시 인공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지체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너무 세지 않게 1초씩 후 하고 2번 정도 인공호흡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심폐소생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 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의 속도로 이 규칙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 모르는 사람한테 인공호흡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리고 정확하게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호흡 하는 건 효과 없으세요. 자, 이럴 때는 내가 정확하게 교육받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른다. 혹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랑 찜찜하다. 안 하시고 가슴 압박만 계속 해주셔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의식 확인하셨죠?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하십니다. 그 다음 119에 빠른 신고, 도움 요청하시고 흉부 압박, 그 다음에 기도 열고 인공호흡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언제까지 해주실까요? 도착할 때 119 도착할 때까지 또는 그렇죠, 맞아요. 환자의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또는 교대자가 생기면 교대자가 있을 때까지.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요. 내가 이 환자를 살리려다 내가 죽겠다. 그러면 그만하셔야죠. 내가 죽으면 안 되죠. 무엇보다 자, 나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신 거요. 저희 대원님께서 실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서만 좀 보실게요. 문선희 대원님, 서인지 대원님. 자, 구령 붙여드릴게요. 자, 현장 확인부터 가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현장 확인인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현장 확인. 현장은 안전합니다. 확인하셨으면 의식 확인합니다. 의식 확인. 어깨 두드리시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자, 의식이 없어요. 119 신고하십니다. 신고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빨강팀 신부, 흰띠 입으시고 119 신고해주시고 그 옆에 검정띠 입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자, 신고를 하셨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자, 신고해주세요. 우리나라 분들 양보심이 투철해요. 절대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대원님들처럼 찝으세요. 자, 앞에 분홍색 옷 입은 여자분이 119 신고해주시고 그 옆에 분 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신고해주세요. 기분 나빠 안 합니다. 정중하게 손끝 펴시고 해주십시오. 지금 119 신고하셨죠? 119 신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호흡 확인하는데요. 자, 보세요. 손 대는 거 아니에요. 환자 얼굴에 내 얼굴을 댑니다. 10초 안쪽으로 호흡 확인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호흡 없어요. 눈으로는 가슴과 배가 올라오는지 우리 대원님들 지금 확인하셨죠? 없습니다. 가슴 박박 위치 잡습니다. 유두와 유두 사이 정 가운데를 옆박 지점으로 잡고 팔꿈치, 손꿈치 부분이 정 가운데로 오게끔 칼 찍히시고 팔꿈치 반대씩 들고 이 자세 봐주세요. 엉덩이 바짝 들으셔야 합니다. 손 힘으로 못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내 체중을 실어서 누르셔야 합니다. 30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인공호흡 2cc입니다. 후, 한번 손 띄시고 다시 후. 자, 2번 하셨죠? 이거를 계속 하시는데요. 자, 우리 문선님 배우님 이쪽에서 이거 놓으시고 돌려서 교대하는 거 한번 해주실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심폐소생술 실시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는 절대 10초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가슴 압박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대하는 것만 해볼게요. 지금 자, AED기 아까 심장 충격기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사용하는 법 시험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AED 하겠습니다. 아까 심장 충격기 갖다 달라고 말씀했어요. 한 분이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용하기 편하게 환자의 머리 맡겨놓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전원을 켜는 겁니다. 여기 멘트 나오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패드 부착하라고 나옵니다. 패드는 두 장이 붙어져 있어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 세 번은 아래쪽. 하나는 왼쪽, 옆구리 아래쪽으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붙이신 상태에서 커넥터 연결하라고 나오죠. 커넥터 연결합니다.
다른 사람 손이 분석되면 안 됩니다. 이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가슴 압박 실시. 환자로부터 떨어지십시오. 자, 이제 재세동 한다고 불이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보시게 되면은.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올라가세요. 자, 이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전부 떨어져 달라고 다시 주변을 해주셔야 돼요.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실시. 1회. 가슴 압박 실시.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심장 충격기입니다. 요즘 웬만한 강공선이나 지하철역, 아파트 단지도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비치가 되게 돼 있어요.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으세요. 딱 열게 되면요, 모델은 조금 다 달라요. 종류마다. 하지만 똑같은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전원 버튼과 재세동 버튼 똑같습니다. 이게 뚜껑이 열면 바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멘트 나오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패드를 부착하라고 나옵니다. 환자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패드는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채널 아래쪽에 하나, 왼쪽 옆구리 쪽에 하나를 부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넥터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요,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분석 중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손 다 치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분석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 환자를 분석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 사람한테 이 심장 충격기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얘가 판단을 합니다. 기계가. 그래서 심장 재세동을 해야 된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은요, 얘가 알아서 충전을 해요. 전기를 충전을 하기 때문에 재세동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 주황색 버튼이 깜빡깜빡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비켜주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분들이 정이 많아요. 쓰러지면은 막 어떻게 팔다리 막 주물르시고 잡고 계시죠? 자, 절대 심장 충격기 재세동을 할 때 만지시면 안 되는 이유는요, 이 심장 충격기 자체는요, 굉장히 강한 전기를 심장으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한 요인들을 싹 잠재워버리고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올 수 있게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심장 리듬을. 그런데 이 강한 전기를 쳐야 되는데 옆에서 막 잡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감전됩니다. 예, 같이 감전되고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하나. 이 환자한테 가야 될 전기의 양이 다른 쪽으로 새나가 버리면 소생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심장 충격기는요, 2분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 리듬이 돌아오면은 재세동이 필요치 않다라고 얘가 멘트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2분에 한 번씩 분석을 해서 다시 또 재세동 한 번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또 재세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패드를 부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땀이나 물기가 있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다 닦고 패드 부착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나라 분들은 많지 않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혹시 가슴에 털이 많이 나 있는 분들 있죠. 다 제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 재세동기 안에 제모할 수 있는 면도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자, 패드가 여유가 있다? 그대로 패드 아까 붙이셨죠? 떼어버리세요. 그 자리에다 다른 패드 붙이면 됩니다. 혹시 실수로 쇄골과 옆구리 쪽 바꿔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붙이실 때는 선생님들이 붙여도 되고 제가 붙여도 되고 어떤 누구든 다 붙여도 돼요. 떼실 때는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떼셔야 합니다. 자, 심장 충격기 사용하시면은요,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계신데 중요한 거는 나 괜찮아 이러고 그냥 집에 가셨다 다음날 사망하십니다. 반드시 이분은요, 심장이 한번 멈췄던 상태죠. 다시 돌아왔다고 해도 본인이 판단할 게 아니고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이거를 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좀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선생님 4분씩 나와서 한번 가슴 압박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 들으셔도요, 내가 누군가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도와주러 오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세면서 하지 않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은 효과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네, 현장 둘러봐 주세요. 배우님들 여기 선생님들 가주세요. 자, 현장 안전합니다. 의식 확인하겠습니다. 어깨 두드리시면서 여쭤보세요. 괜찮으십니까? 자, 우리 선생님은요, 의식 확인하시는데 사람의 가장 예민한 부위가 어깨라 그랬죠. 가볍게 두드리시면 돼요. 딱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의식 확인하면 바로 119 신고로 갑니다. 자, 여기 계신 찍어서 얘기해주세요. 119 신고 여보세요. 119 신고해주세요.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 빨리.
잡습니다. 위치 잡아보겠습니다. 무릎 꿇으시고 엉덩이 바짝 들으세요. 자, 호흡하기 먼저 할게요. 자, 얼굴 대세요. 7초 정도. 눈으로는 가슴가베가 올라오는지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호흡 없습니다. 가슴 한번 위치 빨리 잡습니다. 손깍지 끼시고요. 자, 손깍지 끼시고요. 손끝치가 나셔야 돼요. 손끝치가 바닥에. 그렇죠. 엉덩이 바짝 들으시고 최대한 체중을 앞쪽으로 실어주시면서 자, 인공호흡은요. 여기 실수 없이 바로 가슴 압박만 50번씩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떨어져요. 떨어지세요. 계속 하세요. 몇 번 하셨어요? 셋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0번. 자, 됐습니다. 119 구급차 도착했습니다. 혼자 고생하셨네요. 자, 오늘 민감하고요. 의식 확인하세요. 어깨 두드리시면서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자,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이해를 신고하십니다. 자, 이 상태까지 시켜주세요. 네, 전화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잠깐만요. 구령을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여섯, 일곱. 자, 호흡 없습니다. 가슴 한번 위치 잡으세요. 가슴 한번 위치 잡습니다. 팔꿈치 딱 펴시고 손끝 펴주신 상태에서 엉덩이 발짝 대시고 체중을 앞쪽으로 실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엉덩이 더 들어주셔야 돼요. 발짝 들어주시고. 자, 큰 소리로 구령 외쳐가면서 50회 실시합니다. 시작. 자, 가슴 압박 실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흡하기 끝났고요. 가슴 압박 실시하고 계신 상태에서 심장 충격기 도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머리맡에 놓고 자, 전원 스위치 먼저 켜주세요. 전원 스위치 켜시고 전원 스위치 먼저 켜주세요. 그리고 멘트 나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멘트 들어보세요. 자, 패드 부착하라고 나옵니다. 패드 두 장 꺼내셔서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 쇄골 안에 이 상태에서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왼쪽 옆구리 쪽으로. 계속 심폐소생술 실시하는 가운데 방해되지 않게끔 패드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 플래카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멘트 들어보세요. 여기서 시키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흰색이 위에 떨어지라고 그래서 자, 여기서 멘트 뭐라고 나오는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충격이 필요하네. 자, 분석합니다. 올라가 주세요. 분석 중이라고 하면 손 치워주셔야죠. 분석 중이라고 하면 내가 실전에 분석하는 겁니다. 자, 제세동 할 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야죠. 비켜라. 심폐소생술 실시. 네, 다시 부르세요. 이 밖에 가실 때. 자, 이쪽에 제세동 하셨나요? 그래서 불렀어요. 안 되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주시면, 네,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쪽에 왜 안 됐나요, 세세도? 끝나. 자, 선생님 이거요. 실습할 때 필요합니다. 짧게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도가 막히게 되면은요, 몸을 잡고 이렇게 됩니다. 기침 유도하세요. 하셔갖고 기침 유도해도 혹시 임신하셨나요?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주먹 하나 들으세요. 가볍게 주먹 드시고 내 배꼽과 명치 사이에 올려놓으시고, 자, 엄지 손가락 있는 쪽으로 대고 올려놓으시고 다른 손으로 감싸주세요. 지금 배우님 보세요. 자세. 여기에서 안쪽으로 밀면서 위쪽으로 힘을 꺼집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자, 이게요. 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탕이나 동전 같이 먹었습니다. 기도 막혀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자, 선생님들 잠깐만요. 빨리 끝내고 마칠게요. 자, 이물질에 의해서 막혔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등을 두드리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혹은 꺼내겠다고 막 입으로 이렇게 꺼내려고 하세요.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막힌 게 완전히 기도 폐쇄가 돼서 의식불명에 빠질 수 있어요. 절대 안 되고 지금 하신 것처럼 주먹을 가볍게 배꼽과 명치 사이에다 대고 다른 손으로 감싸지고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누군가가 있을 때는 도움을 받으면 되죠. 그렇지만 요즘은 외모 보고 몰라요. 반드시 가시기 전에 임신하셨는지 여자분인 경우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물어보신 다음에 이거 기도 폐쇄 하임리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실시해 주시고요. 혼자 있는 경우에 있어요. 혼자 내 기도가 막혔다. 의사 하나만 갔다가 한 번만 실습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선생님 잠깐만요. 지점 있죠? 심폐소생술은 지점을 압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임신 부인 경우에는요. 자, 혼자 있다가 기도 폐쇄가 되셨다. 의자에 그대로 엎어주세요. 복부가 자, 또는 집에 의자 말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식탁 벗어내죠. 싱크대도 괜찮죠? 그런데 집에 식탁도 없고 싱크대도 없고 다 없어요. 벽은 있죠, 벽. 벽에 가서 기대 서서, 자, 내가 그대로 내 위치에다가 대고 벽에 힘을 지탱하신 다음에 눌러주셔야 돼요. 혼자 해주시는 거 하나 알려드렸고요. 자, 해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교육은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